34장 객실 테이블. 정호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인 반죽소년, 도보이. 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밀어냈다. 선실에서 나온 빵 덩어리 얼굴이 영주에게 저녁 식사를 알린다. 그리고 마스터, 릭 커터보트에 앉아있던 사람이 방금. 태양 관찰, 그리고 지금은 말없이 위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매끄러운 메달 모양의 정제로 매일 사용하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의 상아색 다리 윗부분. 그의 완전한 부주의에서. 소식을 듣고 나면 변덕스러운 아합이 그의 비천한 말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미젠 수위를 붙잡고 몸을 휘둘러 저녁 식사하세요. 스타벅시라고 말하고는 조용하고 활기 없는 목소리로 선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술탄의 발걸음의 마지막 메아리가 사라졌을 때 스타벅은 첫 번째 어미어는 그가 앉아있다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타벅은 조용함에서 깨어나 판자를 따라 몇 바퀴 돌아갔다. 그리고는 무덤 속을 들여다본 후 약간의 손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예요. 스톱시라고 말하고는 스커트를 내려갑니다. 두 번째. 어미어는 장비 주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장비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메인 버팀대, 그 중요한 일이 괜찮을지 알아보기 위해. 그는 마찬가지로 예전의 짐을 짊어지고 빠르게 저녁 식사. 미스터 플라스크, 에마어, 플래스는 그의 전임자들의 뒤를 잇는다. 그러나 세 번째 에미르는 이제 자신이 쿼터가판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한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팁을 주다. 모든 종류의 방향으로 윙크를 하고 그의 시작을 시작합니다. 신발. 그는 날카롭지만 소음이 없는 홈파이프의 돌풍을 맞았습니다. 그랜드 턱의 머리 위로, 그리고는 능숙한 재주로 투구를 던졌습니다. 그의 모자는 미젠탑에 올려져 선반이 되었고 그는 뒹굴거리며 내려갔습니다. 적어도 그가 가판에서 눈에 보이는 한 멀리서 다른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행렬은 음악과 함께 뒤쪽을 끌어올려 진행됩니다. 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아래 선실 출입구에서 그는 잠시 멈추고 완전히 새로운 얼굴을 배송하고 그런 다음 독립적이고 재미있는 작은 플라스크가 아방의 면전으로 들어갑니다. 에브젝터스 또는 노예의 성격으로. 그것은 강렬함이 낳은 이상한 것들 중 가장 적지 않습니다. 가판의 야외에 있는 동안 해상 사용의 인위성. 일부 장교들은 도발 시 담대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그들의 사령관을 향해 충분히 도전적으로. 하지만 10대 1이니 그렇게 놔두세요. 장교들은 다음 순간 관례적인 저녁 식사를 하러 내려갑니다. 같은 사령관의 객실이고 곧바로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머리에 앉은 그를 향한 비하적이고 겸손한 태도. 테이블. 이것은 놀랍고 때로는 가장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이 차이? 문제가 있나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되었더라. 바빌론. 그리고 벨사사랑은 거만하지 않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으며 거기에는 분명히 평범한 위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올바른 왕권과 지성적인 정신으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의 프라이빗 디너 테이블, 그 남자의 막강한 파워, 그리고 당분간 개인 영향력의 지배, 그 사람의 왕족. 국가의 권위는 벨사살의 것보다 뛰어납니다. 벨사살은 가장 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단 한 번 식사를 해본 사람은 카이사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맛본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회적 짜르의 마술이다. 이제 이 점을 고려하여 한 국가의 공식적인 우월성을 추가한다면? 선장님, 그러면 당신은 추론을 통해 그 원인을 추론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언급한 해양 생물의 특이성.
상하로 상감한 탁자 위에는 말 못하는 갈기 있는 바다사자처럼 아합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산호초 해변에서 그의 호전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여전히 공손한 새끼들. 각 장교는 자신의 차례에 맞춰 기다렸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아합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합에서는 조그만 사회적 오만함도 숨어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들의 시선은 모두 노인의 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주요 요리. 나는 그들이 세상을 위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찰해도 그 순간을 모독했을 것입니다. 날씨만큼 중립적인 주제에 대해서요. 아니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뻗었을 때 나이프와 포크, 그 사이에 쇠고기 조각이 잠겨 있었습니다. 아! 그리하여 스타벅의 접시를 그에게로 손짓했고 그 동료는 그의 접시를 받았습니다. 구호품을 받는 것처럼 고기를 먹습니다. 부드럽게 자르십시오. 그리고 조금. 혹시라도 칼이 접시에 닿으면 시작됩니다. 그리고 씹었다. 소리 없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삼켰다. 예를 들어 독일 황제가 거행된 프랑크푸르트의 대관식 연회. 7명의 선제후와 함께 깊은 식사를 함으로 이러한 기내식은 엄숙한 식사였고 끔찍한 침묵 속에 먹었다. 그런데 아직 테이블에는 늙었어. 아합은 대화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만이 멍청했다. 정말 다행이다. 스터브의 목을 조르려고 했을 때 쥐가 화물칸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아래. 그리고 불쌍한 작은 플라스크. 그는 막내 아들이었고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 지친 가족 파티에 그의 것은 연분 쇠고기의 정강이 뼈였습니다. 그의 것은 드럼 스틱이었을 것이다. 플라스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 그 자신에게는 이것이 절도죄와 다름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1급 그 사람이 그 테이블에서 스스로를 도와줬다면 의심할 바 없이 결코 이 정직한 세상에서 그는 더욱 고개를 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아합은 그를 결코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크도 있었어요. 아마 아합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플라스크는 스스로 버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배의 주인이 그에게 그 사실을 부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맑고 화사한 안색을 응고시키고 아니면 그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여부. 시장이 없는 바다에서 오랜 항해를 했기 때문에 버터의 가격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하위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플라스크였습니다. 아! 버터 없는 남자였어. 또 다른 것, 플라스크는 저녁 식사의 마지막 사람이었고 플라스크는 첫 번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고려하다. 이로써 플라스크의 저녁 식사는 형편없었습니다. 시점에 막혔습니다. 스타워벅과 스터블은 모두 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뒤쪽에 누워있는 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터빈 경우 심지어 플라스크보다 한 입 높은 사람도 우연히 작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곧 식사를 마치는 증상이 나타나고 플라스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세 입 이상은 먹지 못할 것입니다. 1. 왜냐하면 스터브가 플라스크보다 앞서는 것은 신성한 사용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데크. 그러므로 플라스크는 한때 개인적으로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교의 위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그는 배고픈 것 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먹은 것은
그의 배고픔을 덜어주기는커녕 불멸의 상태로 유지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그 안에 플라스크는 평화와 만족이 영원히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는 장교입니다. 하지만 낚시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선수로에 있는 구식 쇠고기. 돛대. 이제 승진의 성과가 있습니다. 허영심이 있다. 영광, 인생의 광기가 있어요. 게다가 만약 그렇다면 피코드호의 단순한 선언은 플라스크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능력, 선원이 해야 할 일은 충분한 양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수는 저녁 식사 시간에 가서 플라스크를 엿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두막의 채광창을 통해 바보같이 멍청하게 앉아있던 끔찍한 아합. 이제 아합과 그의 세 동료는 첫 번째 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피커드의 객실에서 출발 후 거꾸로 진행되는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캔버스천은 깨끗이 치워졌다. 창백한 청지기에 의해 서둘러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살잡이 3명이 잔치에 초대되었는데 그들은 그 잔치의 잔치자였습니다. 레거티즈. 그들은 일종의 임시 종의 홀을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오두막.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제약과 이름 없는 것과는 묘한 대조를 이룬다. 선장의 식탁에 보이지 않는 횡포는 온통 태평했다. 면허와 편안함, 열등한 사람들의 거의 광적인 민주주의. 작살잡이 동료들. 그들의 주인인 동료들은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작살잡이들은 자신들의 턱 경첩 소리를 씹어 삼켰다. 그들의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식사했다. 영주처럼 그들은 하루 종일 짐을 싣는 인도 선박처럼 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향신료와 함께 그러한 엄청난 식욕에는 퀵해그와 타슈테고가 있었습니다. 이전 식사로 인해 생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종종 창백한 돋보이는 겉으로는 소금 쓰레기의 위대한 남작을 데려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단단한 황소에서 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것에 대해 활발하지 않다면 재빠른 혹 건너뛰기 점프를 하지 않았고 테시테고는 그의 등에 포크를 찔러 그를 가속시키는 신사답지 못한 방법. 작살로. 그리고 한 번은 다고가 갑자기 유머에 사로잡혀 그를 도왔습니다. 반죽 소년을 몸으로 잡아채고 머리를 내미는 기억. 크고 빈 나무 도랑에 타슈테고는 손에 칼을 들고 그를 스케이핑하기 전에 원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매우 긴장하고 몸을 떨고 있는 작은 친구입니다. 얼굴이 빵빵한 청지기, 파산한 제빵사와 병원의 후손, 간호사, 그리고 검은색의 멋진 에이어브에 서 있는 광경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세 야만인의 주기적인 소란스러운 방문. 도보이의 평생은 입술 떨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후에는 그는 작살잡이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근처